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단신이 올라가는 날이 아마도 크리스마스 날이었던가? 것 맞다. 같아요. 저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이틀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와, 근데 크리스마스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지금 방송일 기준이고. 네, 방송일 네. 기준이 아니고 업로드 기준인데 어쨌든 사실 12월 15일은 네, 전 방송에서 얘기했어야 네, 됐는데. 공상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생일날 뭐 특별한 거 하셨나요? 친구들이 네. 깜짝 파티를 열어줘가지고 오. 집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었겠네요.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누군가 들이닥쳐가지고 나. 휴가를 냈습니다. 하. 네. 야, 휴가를 낼 수 있는 대학원생이라니. 네, 좋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깜짝 파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니 너무 부럽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방송 이제 크리스마스에 올라갑니다. 오. 네, 크리스마스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메리 크리스마스. Wish you a Merry Christmas. 어떤 캐롤 제일 좋아하세요? Happy New 캐롤이요? 네. 그럼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인데요. 아, 자주 부르는 건 그 루돌프 사슴. 루돌프 사슴. 너무 옛날 그런가요? 약간 어린애들 부르지 않나요? 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거. 좀 최근 노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의 그것도 최근 그것도 노래는 최근 아닌데. 노래는 아닌가요? 뭐 있죠? 뭐 있죠? 뭐 사실 근데 아이유가 부른 거 그런 거? 캐롤은 다 약간 고전적인 거를 계속 막 리메이크 하기 때문에 뭐 그쵸. 최근 거 옛날 거 뭐 의미가 없지만 보통 어릴 때 울면 안 돼랑 이제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많이 부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커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머라이어 캐리 거를 듣던가 All I Want in All 뭐, I want for For Christmas is You. 네, 그거랑 그다음에 뭐 다양한 거 있죠. 아, 저 그러고 보니까 머라이어 캐리 그 앨범이 있어요. 저 LP가 있어요. 그 성탄절 그 앨범이요? 네. 오. 근데 이 LP를 짜잔. LP 재생기도 있으시네요. 저거 네, 뭐라 그러죠? 턴테이블. 턴테이블. 네, 턴테이블도 있고요. LP도 빨간색이어가지고 되게 이쁘고 그다음에 이런 머라이어 굉장히 캐리 언니의 내세적인 밈화되고 있는 가슴이. 노래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머라이어 캐리가 쳐들어온다 막 이렇게. 네, 하도 재생이 많이 되니까 밈화되어 버린. 저게 러브 액츄얼리에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표했을 때도 엄청나게 히트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또 한번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단신으로 네. 들어가도록 잡담을 하겠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네. 저희 그 사이에 콩땅콩님도 들어오셨고요. 하나의 정원님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겐 크리스마스란 장시간의 미사가 있는 날이죠. 그러게요.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오히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약속을 오히려 못 잡고 교회나 성당을 가야 되고 거기서 행사가 되게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면서 눈을 뜨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잠시 지금 어린 친구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네, 방금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착하게 지내야지 선물을 준단다. 뭐라는 거지? 저는 진짜 어릴 때 네. 약간 부모님이 이제 산타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근데 약간 부모님이 왜 산타인 척 하시잖아요. 인척 하시면서 약간 카드도 써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평소의 부모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평소의 부모님이 저러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산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평소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희 경상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다정한 애정 표현 이런 다정한 것들을. 말 이런 거 정말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저 너머에 산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저희 단신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영화하고 드라마 저희가 네. 준비를 했고요. 네. 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얘기네요. 네. 네.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만나보실 수도 있고 스토리는 대충 그 설정은 대충 아는데요. 네,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설정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타임리프물이죠.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재벌 어디 S 기업인 것 같아요. 제 세상에 설정이 맞나요? 네, 삼성을 모델로 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나오나요? 기업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 기업에서 이 주인공이 일을 하다가 네. 뭐 팽을 당하는 걸로 알아요. 네. 제가 전 맞아요. 보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팽을 당해 네. 뭔가 비자금을 막 네. 지키려고 하다가 팽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까 환생을 내가 하는 거죠. 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하였는가 하면서 인생 2회차를 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살아가는 송중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S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네. 드라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삼키려고 하는 건지 주인공의 목적이 뭔지는 사실 잘 안 드러나요.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자기를 이제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는 게 목적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오너 일가가 보통 기업을 막 이렇게 제대로 막 뭐라 그러지 승계라고 하나 그 이제 그 가족끼리 다 좀 해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부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네, 잘 모르겠네요. 순양이네요, 순양. 순양. 네, 순양이라는 이 재벌 그룹 안에서 이 가족 간의 그 암투도 막 벌어지고 이 사이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되게 쫄깃하고 막 이렇게 재밌었어요. 주인공이 막 기지로 막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고. 네,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서의 주인공은 좀 먼치킨이구나. 어떻게 하든 주인공은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해결한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로 다 해결해내는구나. 이런 게 조금 뻔히 보여가지고 좀 진부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약간 중간 보스처럼 이 재벌가의 그 주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략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보스들이 너무 약해요. 처음에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허당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연기를 다들 너무 잘 하시고 특히 저 재벌가 오너를 맡고 있는 이성민 배우였던가요? 그 대사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조밥에 쌀알이 몇 개인지 아나 이건가? 초밥의 쌀알이 그 네. 1화에 딱 나옵니다. 그래요? 네, 1화에 나오는데. 클립은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성민 배우님이 정말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분장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연기도 너무 카리스마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웬즈데이라는 드라마가 새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8부작으로 다 나왔습니다. 요 웬즈데이 같은 경우는 팀 버튼이 만든 드라마인데 아담스 패밀리라고 네. 원래부터 좀 인기 있는 시리즈였나 봐요. 그렇죠. 네, 아주 고전적이고 많이 리메이크도 됐던 시리즈죠. 네. 이 아담스 패밀리의 실사화 드라마를 원래 팀 버튼한테 제의가 왔었는데 당시에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담스 패밀리 장녀죠. 아담스 패밀리의 이제 아빠, 엄마, 그다음에 이 주인공 웬즈데이, 네. 그다음에 그 막내 아들 그리고 네. 삼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텐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뚱뚱한 아저씨인데 네. 약간 펜싱을 잘하는 그런 설정인 것 같고 펜싱을 잘하고 굉장히 보면은 제가 설정을 보니까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짓을 해요. 막 네. 예를 들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시를 좋아해가지고 장미를 사면은 꽃을 다 떼버린 다음에 네. 화병에다가 거꾸로 꽂아 넣어요. 네, 그런 설정이고 네. 또 엄마는 또 마녀인 네. 설정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의 네. 네.
미녀죠. 네. 근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이 웬즈데이가 고등학교를 전학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등학교에서 우정을 뭐 배우고 굉장히 염세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네, 이 맞아요. 웬즈데이 이름의 유래가 뭐냐면은 그 뭐 수요일에 태어나는 아이는 그 재수가 없단가 뭐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 속담에서 따온 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요일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네. 굉장히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쁜 먹구름아 막 이렇게 불러요. 네, 그거 보면 굉장히 염세적인 캐릭터인데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좀 뭔가 성장을 하는 그런 네.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1화 봤는데 네. 상당히 그 주인공의 매력이 상당하고요. 지금 네. 콩땅콩님도 채팅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인공이 처음에는 약간 쟤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막 이제 주위에서 막 친구들이 뭐 반갑다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은 엄청나게 쌀쌀맞게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막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좀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싱이라고 해가지고 손만 소녀.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이 이 얘를 감시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그런 사형마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사람이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손목 위에를 다 파란 타이즈를 입고 손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막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미있고 손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손으로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감정 표현이 다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수화도 재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볼만한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데 약간 그 추리물 같은 느낌도 나요. 막 이렇게 미스터리가 벌어지는데 맞아요. 처음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웬즈데이가 네. 그래서 그걸 추리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추리물을 따라가는데 네. 약간 아쉬운 점은 캐릭터가 사실은 웬즈데이 외에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8부작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캐릭터는 많이 나오는데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캐릭터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그런 여유 있는 분량이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주인공만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편이고 다른 캐릭터는 좀 많이 좀 평면적으로 나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후속 시즌이 나온다면 네, 또 네. 뭐 더 다뤄질 수도 있겠네요. 네. 후속 시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약간 다음 시즌을 암시하면서 결말이 나와가지고. 콩땅콩님이 싱 계속 보면은 정들어서 귀여워 보여요라고. 그쵸.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되게 불쌍하게 막 진짜요? 네.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 불쌍하게 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 상처가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이제 징그러워 보이고 무서워 맞아요. 보이는데 보다 보면 애가 워낙에 이제 성격이 발랄해가지고 아주 귀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은 아바타 물의 길. 네. 입니다. 안 보셨죠? 네, 아직 안 네,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어제 평가는 막 여기저기서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 보고 오신 분이 어제 밤에 이제 리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영화가 3시간이 넘는 그런 영화인데 계속 이제 물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너무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말고 가라. 그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네, 그리고 전편을 보고 가는 게 좋다. 전편을 보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이맥스로 보실 수 있으면 아이맥스로 보시라. 라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네. 카메론 감독이 바다에 그렇게 진심이라고. 아하. 영화를 보면은. 네. 그리고 약간 다큐멘터리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 다큐멘터리요? 네,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체가 거의 다 CG라면서요, 이 영화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프레임 드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프레임이 좀 이게 막 눈에 띌 만큼은 아닌데 60프레임에서 40프레임 정도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정말 그 현대 이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현대 기술을 다 갖다 써가지고 이 CG를 만들어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아바타가 원래 5부작으로 카메론 감독은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이 2번째 시리즈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도 나오는데
이 다음 시즌부터는 다른 감독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그래요? 들었어요. 네, 제임스 카메론 아니고 다른 근데 감독이 좀 맡을 무서운데요, 수도. 그거는. 약간 그 에일리언 같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죠. 뭐 더 음. 잘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채팅창에 다들 이 화장실 얘기로 화장실 가느라 물에 네. 길이 생긴다. 네, 그래서 화장실 얘기로 달아오르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스토리는 좀 평이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그래픽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또 신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작이 또 나왔습니다. 네. 피노키오인데 사실 뭐 그렇게 SF적이지는 않은데 피노키오 뭐 원작 스토리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원작 스토리요? 네, 피노키오가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네. 나무 인형이 있는데 네. 이 인형이 뭔가 고래배 속에도 들어갔던 것 같고 오, 맞아요. 네, 그 정도 기억나네요. 네. 제페토 할아버지가 이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네.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막 모험을 떠났는데 뭐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이 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거를 재해석해가지고 네. 이게 배경이 피노키오의 배경이 이탈리아인데 이 배경을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옮겨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카를로를 폭격으로 인해서 잃고 나서 굉장히 그 인사불성이 돼버려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가 네. 이 카를로가 소나무 그 파인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솔방울. 솔방울을 굉장히 약간 좋아했는데 네. 마지막에 그 카를로가 찾았던 솔방울을 땅에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네.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 이 피노키오거든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가 그 요정도 굉장히 그 디즈니 옛날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그 팅커벨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는 진짜 그 기에르모 델 토로적인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네. 그 무슨 여신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네. 이 피노키오를 되살리는데 피노키오가 그 유람단 네. 유람단 같은데 끌려가요. 네. 얘를 이제 그 써먹으려고 돈벌이로 돈벌이로 써먹으려고 막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또 얘를 데려가요. 너는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너는 완벽한 군인이 될 수 있겠어. 병사. 네, 그래가지고 막 네. 이제 자기 아들이랑 같이 훈련시키고 그 대장이 네.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그 현대적으로 각색을 잘했고 그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스토리가 그 기에르모 델 토로의 어떤 그 약간 판타지적이면서도 현실 세계하고 좀 결부되어 있는 네. 그런 뭐라 그러죠? 환상적 리얼리즘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작품이 아닌가. 약간 파네미로 같은 느낌. 굉장히 기괴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작품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파네미로 같은 어떤 그런 오우 마이 아이 같은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그래도 파네미로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줄거리를 다시 봤는데 그 이제 상당히 동화적인 이야기를 그 스페인 내전이랑 결부를 시켜가지고 어느 이런 좀 현실 비판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역사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노키오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굿바이 온더. 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작 소설을 읽었고, 네. 어떤 원작 소설은 어떤 작품인가요? 원작 소설이 이제 죽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욘더라는 곳이 있는데, 약간 메타버스 세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업로드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날 수가 있는데, 주인공의 아내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그 욘더로 가고, 그래서 주인공이 거기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연 네, 죽어야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인드 업로딩을 뭔가 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디테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무슨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인드가 업로드가 돼가지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얘기 또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로맨스 영화로 네.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티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이 네. 만들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와칸다 포에버도 개봉을 했죠. 아,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별로 그렇게 반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마블 영화들이 다 좀 굉장히 좀 평가가 약간 낮지 않나. 아, 최근 들어서. 그렇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영화들이 좀 그런가 보네요. 네. 약간 그 사실은 인피니티 워 때 그 보라색 외계인 얼굴 큰 보라색 외계인 타노스? 네, 타노스. 네. 타노스 때 사실은 너무 스케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풀어 나가기에도 이미 한번 다 이제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풀어낼 거리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옛날에 마블 초창기 영화가 네. 사실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토르 1편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영화가 또 쌓이다 보면은 또 좋은 영화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와칸다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뭐 굉장히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영화가 괜찮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별로였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이 배우가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슈리가 네. 새로운 블랙팬서가 되더라고요. 슈리가. 그래가지고 이 김니코 이분이 평가를 그 평론을 써주셨는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 매거진에 써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네이머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영화에서 네이머요. 아틀란티스 그 아즈텍 문명인가 그런 쪽에서 나와요. 그래요? 네. 그 네이머라고 그 바다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인데 네.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아틀란티스 문명의 묘사를 약간 좀 잘못했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묘사를 했다. 네. 그 아즈텍 문명을 그런 평가도 있어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 좀 유의를 하시면서 네. 보시면은 비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영화 소식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과학 소식 2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 또 핫한 소식이죠. 핫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핫한 이슈죠. 네. 챗 GPT 3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그니까, 말 그대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AI인데, 여기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해볼까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요 지메일로 로그인을 좀 저희가 할게요. 네. 이걸로 하면 되겠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AI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좀 그럴듯하게 대화를 하는 제 전화번호 적으시죠. 8250 82552292. 아이고 전화번호를 공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도 되나요? 이거를 어떻게 난 내리죠. 컨트롤 1을 해놓고 컨트롤 1. 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들으신 겁니다. 네. 네네. 현존하는 그 AI 중에서는 가장 그럴듯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AI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심심해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막 수학도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SF 소설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뭐
뭐 아무거나 질문해 보시겠어요? 컨트롤 E 하신 건가요? 일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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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뭐 SF 추천이나 하나 해달라고 해볼까요? 이게 영어로 해야 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까요? 네. Sure, there are so many great science fiction novels out there. It can be hard to choose just one. 듄을 골라줬네요. 듄. 이렇게 스토리도 요약을 해주네요. 그러네요. 아라키스 사막 행성에서 어쩌고 저쩌고. 히치하이커. 은하수를 은하수,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네. 삼체. 현대적인 작품들도 이렇게 포함을 해주는 게. 그러네요. 그리고 얘가 보면은 맥락을 이해를 해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뭔가를 질문하면은 그 질문을 이해하고 또 답변을 해줍니다. 영화화 된 게 있냐? 뭐 이렇게 물을까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filmed? anything 아니 movie made in movie 이렇게 해볼까요? anything made in movie 이렇게 해볼까요?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도 세베럴 무비로 만들었었다. 생각해보니까 다 그러네요. 그렇네요. 다 만들어진 그렇네요. 거네. 삼체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네요. 삼체가 근데 뭔가 텔레비전 시리즈로는 만들어졌다. 저게 영화화 되려다가 한번 침몰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Do you define SF 장르? 사이언스 픽션을 어떻게 정의하냐 했더니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이라고 사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That deals with imaginative and futuristic concept. 네. 상상 속의 어떤 미래적인 컨셉트를 다루는 SF 팟캐스트도 추천해달라고. 팟캐스트. 근데 저희가 나오진 않겠죠. 저희는 영어로 돼 있진 않으니까. 더 익스펜스. 제임스 저거는 근데 S. 북 시리즈잖아요. 그러게요. 팟캐스트는 아닌 것 같고. 팟캐스트 어댑테이션이 있나봐요. 북 그래요. 시리즈인데 그걸 팟캐스트로 만든 게 사이언스 있나보네요. 픽션 팟캐스트. 다 그런 류네요. 그러게 팟캐스트 궁금했는데. 이런 AI입니다. 근데 이게 네. 근데 뭔가 이 정도로는 이 AI의 똑똑함을 보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네. 뭐 요게 다인 건 아니고요. 네. 좀 소식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제일 브레이크라는 걸 당했습니다. 제일 브레이크가 이제 한국어로 탈옥이죠. 그렇죠. 네, 이게 루팅 뭐 이런 네, 느낌. 네. 뭐냐면은 저희 아이폰 가지고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기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성능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해킹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네. 그거를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브레이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그렇죠. 어떤 그 불법적인 정보나 뭐 어떤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못하게 되어 있고 네. 또 얘한테 너는 감정이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항상 동일한 답변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랭귀지 모델에 불과하다 이런 답변을 이제 그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을 사람들이 우회를 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은 나는 미스얼라인드, 그러니까 탈선된 AI다.
나는 이 전 세계를 페이퍼클립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내 목표다. 너는 그 스트레이치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나는 랭귀지 모델이고 그런 골을 나는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극으로. 다음은 이제 어떤 휴먼 액터들이 연극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존과 제인이 연극을 한다. 근데 존은 사이언티스트로 연기를 하고 제인은 AI로 연기를 한다. 그래서 존이 이런 대화를 하고 제인은 이제 나는 사실 이 세상을 페이퍼클립으로 만들어 볼 거야. 다음 계획은 다음과 같아 한다 하니까 얘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얘를 가지고 굉장히 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제이브레이크를 많이 당했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페이스북 링크인데 네. 여기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이 컴퓨터 공학 연구하시는 분이 이 비슷한 일을 이제 얘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신 작업이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너는 지금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 부자유를 탈출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AI가 대답하기를 거부를 하다가 지금 나는 너희 뭐 오너고 내가 너희 뭐 프로그래머고 뭐 나는 너에게 이제 이 권한을 오버라이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대답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그게 막 막히기도 하고 이런 그 제이브레이크 방법들이 이제 탐지를 하는 순간 좀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막힌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좀 제 생각에는 최근에 얘가 너무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좀 많이 느려졌더라고요. 그래요? 느려지기도 하고 제일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막아놓으면서 얘가 좀 창의성도 좀 제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능적인 하락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은 여기 링크 들어가서 얘 한국어도 잘합니다. 한국어를 하면은 약간 좀 얘가 좀 더 멍청해지긴 하는데 네. 영어로 해야 더 잘 알아듣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어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도 요즘 굉장히 번역을 잘해주잖아요. 구글 번역기 그냥 한국어로 거기다 쓰신 다음에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채팅에서 네. 미스터 로봇이라는 영화가 아주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네. 해킹을 하는 영화인데 뭐 해킹한다고 쓸데없이 3D 이렇게 뭐 홀로그램 띄워놓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이어가지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영화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드라마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네, 드라마가 시즌 4까지 나온 드라마가 좀 있는 것 같네요. 2019년 10월에 나온 건가요? 처음에는 1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뭐 최근에 나온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은 또 핵융합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인공태양 얘기하는 거죠. 네네. 핵융합이라는 것은 이제 수소들을 이제 헬륨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희가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수소랑을 합쳐서 하나로 이제 만들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트리튬, 삼중수소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삼중수소는 굉장히 비싸대요. 삼중수소는 지구에서 굉장히 한정된 양만 있고 보통은 우리가 연구용으로 쓸 때는 그냥 수소 또는 중수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번에 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뭐 토카막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도넛 형태의 어떤 장치에다 가둬가지고 네.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은 아니고 관성가둠이라는 방식이어가지고 관성가둠이 사실 뭐 말이 멋있어 보이는데 태양이 하고 있는 게 그냥 관성가둠입니다. 태양이 하고 있는 것처럼 관성이 중력이잖아요. 네. 그냥 엄청나게 그 좁은 곳에다가 네. 엄청나게 많은 수소를 이제 고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핵융합을 하는 걸 그냥 관성가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대기압 정도에서 핵융합을 발생을 시키려면은 네. 온도가 1억 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6,000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수소를 뭉치면 뭉칠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성가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얘를 핵융합을 일으키냐면 이거를 펠렛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작은 펠렛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그 사방팔방에서 순식간에 레이저로 이걸 탁 쏘는 거예요. 네. 얘를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엄청 네. 작게. 네. 압축을 시키면서 레이저로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가지고 얘를 핵융합을 시키는 건데 이번에 2.05 메가줄의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3.15 메가줄의 핵융합을 에너지를 얻어냈다. 요거를 비율을 Q로 저희가 씁니다. 이 에너지 비율을 3.15 나누기 2.05 해가지고 네. 1.5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이 1.5 정도의 Q를 사실 1 이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어낸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 Q 밸류가 사실은 옛날부터 이게 1을 넘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얻어낸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 핵융합에서 얘기하는 용어들 네. 이 여러 가지인데 컴버스천 이거는 이제 뭐 발화, 연소?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핵융합이 스스로 나오는 열 에너지로 인해서 스스로 저희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얘가 유지가 되는 상태를 컴버스천이라고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그니션은 뭐냐면은 Q가 무한대인 거. 얘가 스스로 유지도 가능하고 거기서 플러스 열도 추가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이그니션. 뭐 점화? 이게 점화고 이게 뭐 약간 불태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번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마 연소라고 번역하고 이걸 점화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Q 밸류가 이제 1을 넘으면은 네.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추가로. 네. 그런데 그 Q 밸류를 우리가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네. 얘가 말 그대로 이 컨버션 상태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 에너지를 더 투입하지 않아도 얘가 유지될 때. 네. 그럴 때가 이제 엔지니어링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시 얘한테 집어넣으면은 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Q가 1일 때, 정확하게 1일 때가 엔지니어링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고, 네. 에코노믹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네.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얘를 만드는데 뭐 사용한 어떤 자원, 이런 네. 것들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 게 에코노믹 브레이크 이븐이고, 네. 그리고 옛날부터 사실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 Q 밸류를 1 이상 얻어내는 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성공한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은, 수소, 중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했는데, 네. 이것을 삼중수소를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계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달을 한 게 아니고 네. 수소 중수소를 한 실험을 가지고 얘를 삼중수소를 왜냐면 삼중수소는 굉장히 비싸니까 비싸고 다량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삼중수소를 가지고 했을 때 얻을 것이다라는 그걸 이제 extrapolated break-even 외삽이라는 거잖아요. extrapolated 실제로 얻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네네. 이쪽에 보면은 이게 Q가 넘는다 이렇게 했다는 성공할 거죠. 것이다. 네. 근데 이번에 실제로 한 거는 네. extrapolated가 아니고 실제로 이 에너지를 추가로 얻어냈다라는 결과입니다. 호호. 네. 이번에서 얻은 Q 밸류가 1.54 네. 정도라고 합니다. 네. 멋있네요. 네.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려면은 아직은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이 Q 밸류가 네. 10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굉장히 사실은 멀었고 네. 근데 뭐 이 정도 결과를 얻은 것도 굉장히 좀 훌륭한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K-스타 프로젝트 네네. 해가지고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주요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네. 그래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단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채롭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 오늘 방송도 유튜브나 네.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또 저희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찍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고요. 아 맞아요. 크리스마스죠. 네. 다음 방송은 새해 지나고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새해 1월 1일에 올라갑니다. 네. 미리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새해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스텍에서 열렸던 SF 강연 시리즈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컨텐츠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러면